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어제 번스타인 리서치에서 아마존의 주가가 현재 매수할 만한 위치까지 내려왔다. 이런 보고서를 내면서 아마존이 5.7%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기운으로 나스닥 기술주들이 모두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페이스북이 2.6%, 알파벳은 2.08%, 넷플릭스 등도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나스닥 종합지수가 1.71%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05%, 그 다음에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0.52%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바이러스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가운데 역시 아마존 등 언택트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분석이 이렇게 주가를 견인을 한 것입니다. 기술주들이 모두 하락을 할 때 상승을 했었던 테슬라는 어저께 하락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상승을 했었지만 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기대감을 좀 낮추면서 이 테슬라 주가가 5% 넘게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배터리 데이 이전 어떤 그 SNS를 통해서 2020년까지 한국, 일본, 중국 등의 배터리 업체들로부터 배터리를 좀 더 사들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떤 혁신적인 이벤트가 나오길 바랬는데 그런 어떤 혁신적인 발표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 실망감으로 테슬라는 어저께 5% 넘는 하락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배터리 셀을 자기네들이 구매는 하겠지만 이 배터리 셀이 충분하지 않아서 상당한 물량 부족에 빠져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발표도 했기 때문에 이 기대치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저께 시장 장중에는 마이너스 5.6%를 기록을 했는데 시간 내에서 약 한 1%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지금 현재 0.89%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시장이 좀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다. 상해라던가 일본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저께 코스피가 마이너스 2.38%, 코스닥은 2.8% 이렇게 빠졌는데요. 어저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뭐 분할이라던가 이런 걸로 이야기가 많죠. LG화학의 주가는 어저께에도 1.91% 상승을 했는데 물론 어저께 4% 넘게 상승을 하다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어저께 전체 시장이 2% 넘게 하락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LG화학은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LG화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LG화학의 배터리 자체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22년까지는 LG화학 등의 어떤 배터리의 추가 공급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좀 커지면서 어저께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 LG화학 주가가 이렇게 움퍽질퍽하죠.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종목이 지금 현재 싸다고 매수를 하는 그런 접근법은 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폭이 좀 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저께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했습니다. 9,913억 거의 1조 원에 가깝죠.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143억, 기관 투자자들이 7,691억인데요.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을 보면 최근에 투자 신탁에서 나온 어떤 물량과 금융투자에서 자금이 최근 많이 나와서 매도세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펀드라던가 이렇게 간접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투자 수익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직접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에 직접 투자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 자금이 늘고 기관 투자 자금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저께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증시자금 동향 중에 증시자금도 이렇게 밑으로 서서히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보다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셔야 할 게 이 신용잔고의 물량이 좀 약간 이렇게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신용잔고가 여기는 지난주 금요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가 보는 데이터에서는 이 네이버의 그 신용잔고 증시자금이 하루 정도 지연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그 데이터에서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최근 주가의 하락으로 신용잔고 추이가 하락된 것, 이것은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의 추석에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연휴에 즈음하여서 시장이 다소 냉각기를 갖는 그런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 증시자금이 조금 빠져나갔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자금이 좀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최근에 국내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에 따른 이 신용자금에 대한 반대 매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명절에 돈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추석 이후에 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대기 수요가 조금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저희 나라 그 추석이 이번에는 이제 30일부터 연휴에 들어가는데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30일부터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29일 날은 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30일 날 돈 쓰려면 은행이 이날은 문을 닫으니까, 물론 뭐 예전과는 다르게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ATM 단말기에서는 돈을 뽑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은행 시간이 열었을 때 돈을 뽑으려면 29일 날까지 돈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28일이 월요일이고요. 29일이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그 거래일 기준일 플러스 2까지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석에 맞춰서 돈을 찾으시려면 25일,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인 25일까지는 매도를 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이 굉장히 조금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추가 부양이 나오고 있지 못하죠. 파월 연준 의장도 어저께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미국의 경기가 조금씩 점차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방향이 불확실하며 확실히 추가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시장을 보면 공화당과 그 민주당이 대법관 임명이라던가 아니면 11월 달에 있을 이 대선 때문에 지금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이고, 뭐 달러가 이렇게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저께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뭐 찔끔 오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적 반등이지 이것이 어떤 방향의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러셀 2000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지수도 어저께 약간 오르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 나스닥이라던가 S&P 500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 그러니까 재정이 필요한 추가 부양이 필요한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술주들만 상승을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은 서학개미들이라고 하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라고 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을 서학개미라고 하는데, 이 서학개미들이 지금 현재 3종고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첫 번째는 보유 종목의 하락이죠. 예를 들어서 애플, 테슬라, 또 니콜라, 이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들이 고점에서 지금 크게 많이 꺾였고요. 뭐 어저께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가량 더 떨어졌고, 또 이제 뭐 니콜라는 어저께 3% 정도 상승을 했지만 그 전날 마이너스 20%가 떨어진 가운데 3% 상승은 뭐 그리 올랐다고 볼 수 없죠. 또한 그 달러에 대한 그 달러 하락,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달러 하락이 이런 그 우리나라 돈을 환전을 해가지고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미국의 어떤 수수료입니다. 미국은 보통 이제 거래 수수료가 0.25%, 우리나라는 0.015% 이 정도이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로빈훗이라고 하는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받는 회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로빈훗 계좌를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사회보장 번호를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그 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여유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립니다. 지금 외국인 아까 그 외국 시장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삼중고에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예를 들어서 내 돈이 아니고 뭐 빌려서 한 돈이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돈이다, 이렇다고 한다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감이 커져서 이제 밤새도록 미국 시장 보는 거죠. 근데 뭐 미국 시장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달라지는 거 없죠. 잠만 못 자는 것이고 그 다음날 더 피곤하고, 이게 이제 그 빈곤의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건데, 뭐 이런 투자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투자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불안한 사람들의 돈이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렵다면 여러분에게만 어려운 시장이 아니고요, 모두에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투자자보다 조금 더 견디시면 됩니다. 아프리카의 얼룩말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는 게 아니죠. 옆에 있는 얼룩말보다 한 발자국만 빨리 뛰어서 잡아먹히지 않음으로써 오랫동안 살아남는 그런 이유와 같습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 아침 컨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신 분들 중에 알람 설정 안 한 분들 계시는데 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주식공무원이 이렇게 컨텐츠를 올리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딸랑딸랑 알람이 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